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이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 유치 프로그램으로 국내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을 대거 모집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자 수백 명이 관련 메일을 받았는데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T가 지난해 자체 서버가 악성 코드의 일종인 BPF 도어에 대량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으로 경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기술이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시범 운영됐습니다. 시각장애인도 현장에서 선수들의 움직임과 경기 상황을 듣고 몰입감 높은 관람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임시정부 인사들의 귀국을 축하하는 환영식 노래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복원됐습니다. 1945년 중앙신문에 실렸던 악보를 바탕으로 만든 인공지능 노래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중국의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이 국내 정부 출연 연구기관까지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연연 연구자 수백 명이 천인계획 관련 메일을 받았는데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뛰어난 과학자 펀드 지원 초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입니다. 모집 분야는 자연과학, 공학, 기술 등의 분야이며 연봉 50만 유안에서 200만 유안, 거주지와 자녀 학교 등록까지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발신 이메일 주소는 천fb.com인데 중국의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교획을 뜻합니다. 이 같은 천인교획 이메일은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에게 수백 건이 뿌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 유출 등 국내 대학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천인교획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월 전수조사를 요청한 건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26건, 한국재료연구원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7건, 국가독성연구소 114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메일 대다수는 스팸 차단 시스템으로 자동 차단됐지만 메일을 열어본 연구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연연이 조사한 메일 도메인 차단 등을 시행하자 이후에는 단체 메일을 보내는 대신 이름을 바꿔 개별 접근하는 등 방법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한국과학기술원교원 149명에게도 천인계획 메일이 발송됐지만 조사를 강제할 수 없고 교수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천인 계획의 변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기술의 건수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중국으로 사람까지 빼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천인계획은 단순한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포섭이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인재 유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KT가 지난해 자체 서버가 악성 코드의 일종인 BPF 도어에 대량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T 해킹 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KT가 지난해 3월에서 7월 BPF 도어와 웹쉘 등 악성 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했지만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T는 당시 감염됐던 서버에 가입자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 등 가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조사단은 이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경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실제 스포츠캐스터의 목소리로 중계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제 시각장애인도 현장에서 선수들의 움직임과 경기 상황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는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이 선수와 공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분석해 주요 장면을 음성으로 전달합니다.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대전 상대 진영 가운데로 대전의 슈팅! 키퍼가 상황을 이제 파악하고 있었죠. 재빠르게 뛰쳐나와서 직접 위기를 해결합니다. 경기장의 카메라를 통해 인공지능이 선수의 등번호와 이동 속도 등을 분석하고 상황에 맞게 음성으로 표현한 겁니다. 실제 국내 축구리그 해설진이 직접 음성을 녹음해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AI가 경기장의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좌표를 구성을 하고 그 좌표를 바탕으로 AI가 인지를 해서 그 좌표가 위에서 움직이는 26개 객체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속도와 이제 거리를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국내 프로스포츠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음성중계 서비스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 관람한 시각장애인 축구팬은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만족했습니다. 일단 저는 너무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특히나 경기장에서 이렇게 생동감을 느끼고 같이 관중들과 한 몸이 되어서 느낄 수 있었고 AI 프로그램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동생이나 이런 주변 사람들 도움 없이도 저 혼자 스스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AI 음성중계 서비스는 다음 시즌부터 대전 월드컵 경기장을 시작으로 수원과 서울 월드컵 경기장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시각장애인 관람객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지난 1945년 임시정부 요인의 귀국을 축하하는 환영식에서 부른 것으로 알려진 노래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복원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오는 11일부터 디지털 도서관에서 선보이는 해방의 소리 AI로 담다 전시에서 임시정부 환영가 악보를 최초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1945년 12월 17일 중앙신문에 실렸던 악보가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전시에서는 악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만든 노래 선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단 두세 장의 사진만으로 3D 모델을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윤성희 교수 연구팀은 사진 속 공간 정보를 스스로 찾아내고 카메라와 구조를 추론해 3차원 복원을 실현하는 쉐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3차원 복원 기술은 촬영 시 정밀한 카메라 위치와 방향 정보뿐 아니라 복잡한 보정 과정이 필요했지만 이 기술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촬영된 사진을 하나의 공통된 공간으로 정렬해 왜곡 없이 안정적인 3D 모델을 구현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통해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도 고품질 3D 콘텐츠 제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고려대 황석원 교수 연구팀이 저비용 대면적 제조가 가능한 빛으로 굳히는 광경화 기술을 이용해 유연하고 생분해되는 전자기기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기존의 무기 기반 전자기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단한 금속 대신 액체 재료를 낮은 온도에서 차곡차곡 쌓는 적층 방식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전자기기는 늘리거나 구부려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사용 후에는 자연 분해됩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몸속에 넣는 의료기기나 친환경 일회용 전자기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업이나 육아 등의 사정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1년 새 7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 10명 중 3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쉬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올해 8월 기준 육아나 가사 등의 사정 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264만 100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년 전보다 7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쉬었음 인구는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쉬었음 이유는 연령층마다 달랐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명 중 3명꼴로 1년 새 3.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도 9.9%를 차지했습니다. 청년층 일자리가 모자라거나 원하는 일자리 공급이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그 외 연령대는 몸이 좋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양질의 일자리에 취직을 하지 않으면 이직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쉬었음 청년으로 남아있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 중 1년 안에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인구는 330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신규 자영업자는 33만 1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았습니다. 사업 시작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사업자금 조달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가 7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역 소재 대학의 추천 인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통합 인사 지침을 개정해 내년도 7급 공무원 선발 시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지역 소재 대학별 추천 몫은 기본 8명에서 대학 정원에 비례해 추가할 수 있었는데 인사처는 정원 1000명당 1명씩 늘릴 수 있던 규정을 500명당 1명씩 늘릴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또 최대 12명으로 제한했던 추천 인원 상한도 폐지해 추천 기회를 늘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 다문화 혼인이 다시 늘면서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가 13,416명으로 한 해 전보다 1,266명, 10.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2년 만에 증가세 반전이자 증가율로 보면 15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수는 23만 8천 명으로 한 해 전보다 3.6% 늘었는데 이보다 증가율이 3배 가까이 높은 겁니다. 이에 따라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한 해 전보다 0.3%포인트 늘었습니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 1,450건으로 한 해 전보다 1,019건, 5% 늘면서 5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이 우리 일상 속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과학은 여전히 어렵고 관심에서 먼 분야죠. 이런 과학을 대중화시키고 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는 교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신나는 과학을 만드는 사람들, 줄여서 신과람인데 김지현 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신나는 과학을 만드는 사람들, 신과람. 이름만 들어도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짐작이 가능한데 어떤 단체이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신나는 과학을 만드는 사람들, 신과람, 입에 착 달라붙죠. 예. 네, 서울 경기 지역 과학교사들의 자발적인 연구 모임입니다. 주로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고 초등교사와 대학 교수도 소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연구 회원이 함께 과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과람의 시작은 1988년 보람의 청소년회관에서 활동하던 보람 과학교사 모임과 91년 서울대학교 실험실에서 활동을 시작한 신나는 과학교사 모임이 93년에 통합되면서부터인데요. 두 모임이 하나가 되어 신나는 과학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신과람은 서울대학교에서의 모임을 시작으로 서강대, 한양대 어린이회관을 거쳐 현재는 서울교대에서 매주 화요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바쁘실 텐데 매주 화요일에 또 주제 발표와 워크숍을 연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활동을 또 하시고 어떤 내용들을 논의하는 자리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신과람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탐구하고 개발한 과학 활동을 서로 공유하고 그 활동을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함께 나누는데요. 단순히 아이디어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 적용하고 그 결과물, 그다음에 수업의 팁까지 공유하면서 현장 중심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직접 개발한 과학 활동을 함께 체험해보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나 수정할 부분을 찾아내고 참여한 선생님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바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재료 준비 방법, 관련 영상, 노하우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로나 팬데믹 때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예. 온라인으로 발표를 이어갔고 필요한 실험 재료를 한 달치씩 묶어서 택배로 발송했습니다. 코로나도 막지 못한 신과람 선생님들의 저력을 예. 느낄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시군요. 네. 지금까지 25차례 놀이마당도 운영을 했다고 하시는데 과학 동아리 학생들이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행사인가요? 네. 신과람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중고등학교 과학 동아리 학생들이 하나의 주제를 깊이 탐구하고 나서 그다음에 초등학생에게 수업을 하는 활동인데요. 초등학교 학생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과학을 체험하는 행사입니다. 이 놀이마당은 단순한 발표 행사가 아니고요. 과학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과학을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과정에서 스스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과학 동아리 학생들의 발표 수준도 매우 높았는데요. 그 이유는 중간 발표 심사가 있었고 또 포스터 발표라는 이 두 단계의 체계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른 학교의 발표도 보면서 수준과 아이디어를 비교해보고 또 심사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면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경험들이 학생들에게 과학적 사고력뿐만 아니라 발표력과 협업 능력까지 길러주는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들은 초등학생들은 소감문에서 나도 나중에 저런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많이 쓰고요. 또 무엇보다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행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이 행사가 25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온 그 신과람의 대표 행사인데요. 예. 현재는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단위 교육청이나 마을 행사, 박물관 등에서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과학 부스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중고등학교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그래도 신과람에서 이런 놀이마당의 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체험 활동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활동을 또 이어가시는 것 같은데 사이언스 잼버리라는 활동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8차례 또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행사인가요? 네, 사이언스 잼버리도 놀이마당과 함께 신과람을 상징하는 대표 행사입니다. 무려 28년째 했고요. 신과람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과학 동아리 학생들끼리만 모이는 과학 축제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2박 3일 일정으로 현재까지 장소로 이제 폐교부터 시작해서 캠핑장, 학생 수련원 등에서 진행되었고요. 코로나 직전까지는 참가자들이 모든 식사를 직접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서로의 동아리 발표도 듣고 자신이 준비한 발표도 하고 하면서 과학을 통해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는 의미가 남다른 독보적인 행사입니다. 내년 제29회 잼버리를 준비 중에 있고요. 한번 참가한 학생들은 지도 선생님들을 막 졸라서 또 참가하고 싶다고 할 만큼 중독성이 있고 매력 있는 행사입니다. 아마 전 대한민국에서 전무후무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이들이 여기 참가하고 싶어서 잘하는 걸 조금 싫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나이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의 또 과학 축전과 사이언스 잼버리 등 지금까지 다양한 과학 행사를 또 참가하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과학 축전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예. 네, 과학 축전은 방학이 아닌 학기 중 주말에 열립니다. 선생님들이 주말을 헌납하고 먼 곳까지 가서 참여하시는데요. 보통 전남, 안동, 울산에서 주로 열리고 있고요. 그 지역 학생들과 과학의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각 지역 과학 교사 단체도 신과람 선생님처럼 이렇게 부스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 선생님들과도 교류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배움을 얻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과학축전은 지금 퇴임하신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후배 교사들을 이끌고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세대 간의 교감, 또 협력이 이루어지는 값진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또 봉사활동도 매년 해오셨는데 어떤 일들을 하셨고
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네, 저희가 망우, 마우아라, 사과나무, 전진상 이렇게 4곳의 지역아동센터를 매주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사랑의 과학 나눔터라는 선생님들과 협업을 했고요. 과학창의재단의 지원도 받아서 코로나 직전까지 약 9년 동안 해온 활동입니다. 신가람 선생님이 지도하는 과학 동아리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일종의 작은 놀이마당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활동은 과학 실험이나 탐구 활동의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과학의 실험 활동을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아동 센터의 아이들은 매주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고요. 또 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에 잠시 중단된 상태지만 최근에는 키움센터와 연계한 봉사활동 형태로 재개할 수 있도록 운영진과 함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중단됐는데 다시 이런 활동들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과람을 지금까지 회장님께서 또 운영해 오시면서 어떤 성과들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신가람의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많은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요. 우선 네. 94년도에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로 제1회 김용관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98년에서 2002년까지 SBS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 자문, 출연까지 하면서 프로그램에 기여한 바가 커서 공로패도 받았습니다. 99년에는 여학생 친화적 과학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2003년에는 에질런트 신가람 과학활동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이어왔습니다. 또 LG 사이언스랜드에 신과람 실험실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네.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여러 과학 간의 또 자문 활동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 또 과학 원리동화라는 책을 전집을 집필하면서 어린이들에게 그 과학의 재미를 전달하고자 노력했고요. 2004년에는 과학교사 동아리 연구활동 지원대회에서 디지털 탐구도구를 활용한 수업 자료 개발 및 적용이라는 주제로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MOU를 맺은 기관도 있는데요. 2018년에는 서울시립과학관, 25년에는 과학의 전당과 체결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찾아가는 실험 교실도 운영했고 교사 연수도 운영했고 그 다음에 나아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과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노벨 평화상도 나왔고 문학상도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은 뭐 화학상이나 과학 관련된 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과람이 창립 33주년이잖아요. 네. 그동안 수없이 이런 많은 활동을 해오셨듯이 앞으로 그런 성과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의 소회와 또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 모임이 재개되면서 예상보다 빨리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점은 신규 교사들이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가입 후 화요 발표는 물론 열정적으로 소모임도 참여하고 신가람 과학 축전도 참여하고 또 운영진으로서 든든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가람의 보석과 같은 존재이고요. 또 한 가지 특별한 변화가 있는데요. 퇴직하신 선생님들의 활약입니다. 예전에는 교직에서 물러나면 신가람 활동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3, 4년 전부터 오히려 퇴직하는 선생님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자유로워지면서 한층 깊이 있는 탐구도 하시고 또 외부 강의와 연수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신가람의 전설인 전석천 선생님, 안종재, 전하영, 김화중 선생님이 현재 퇴직교사로서 디지털 센서 프로그램 개발, 신규 강사 양성, 전국 단위 교육청 연수, 교사 동아리 운영, 봉사활동, 과학축전 팀장 이렇게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덕분에 신가람의 전통이 더욱 견고하게 다져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가람은 지난 33년의 경험을 디딤돌 삼아서 과학교사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과학 대중화의 폭을 넓혀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미래를 더욱 밝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나는 과학을 만드는 사람들 김지현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